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병들의 소중한 인권을 위해 열려있는 행군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우리 행군기만큼이나 장병들에게 열려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24시간 365일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활짝 열려있는 곳이라면 편의점은 너무 좀 뜬금없는 전개고. 네. 잠시. 네. 24시간 365일이면 설마 국군 장병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네. 24시간 365일 열려 있다는 1303 국방 헬프콜? 배워라, 배워.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외치잖아요. 맞아요. 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장병들 옆에 있는 1303 국방 헬프콜이 한 발짝 더 다가와서 이젠 장병들 손 안에 들어옵니다. 네. 이제는 모바일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모바일 어플이면 이제 굳이 전화를 안 해도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모바일로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내가 신고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퀵 시키면은 그 배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낌인 거죠. 야. 네, 어디쯤 처리가 되어 있을까? 아무래도 전화 통화보다는 모바일이 더 익숙한 MZ 장병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신박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마이페이지 기능인데 일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군 생활하면서 겪은 고충이나 피해 사실을 차곡차곡 일기처럼 기록을 해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걸 활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좋네요. 사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마음먹을 때까지 1303을 누를 때까지 망설이는 시간이 길잖아요. 이때 그 감정이나 피해 사실을 기록을 하면 이 상담받을 때도 좋고 혹여나 이 사건이 조사에 들어갔을 때도 증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일기라는 게 법적 증거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어플은 어디서 다운을 받는 거죠? 지금 바로 국방 헬프콜을 검색하세요. 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국방 헬프콜 어플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봄바람 휘날리며 시작되는 전군 부대자랑! 딱 요 시간에 우리 아영 씨가 육아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래서 자, 앉으시고요. 네. 자, 전군 부대자랑 오늘 나올 분들은요. 진짜 사나이입니다. 소개가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아, 그 원샷 좀. 더 드릴까요?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네네네. 예. 불가능은 없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가장 위험한 작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 어떤 부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설마 바다에서 테러를 진압하고 인질도 구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작전에 투입되는 그 부대가 맞다면 오늘 진짜 대박인데요. 대박 사건. 완전.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신입니다. 자, UDT 씨의 전원들 나와주세요. 아, 좋아요. 야, 멋있습니다. 앉으세요. 야. 네. 와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희생. 세계 최고의 UDT, SSU 대원이라는 명예. 극한의 상황 속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단결.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드넓은 바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우리는 해군 특수전 전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네, 안녕하십니까. UTCL 대위 김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UDTCL 중사 이송우입니다. 근데 진짜 UDT죠? 혹시 어디 뭐 보조 출연자 연기자 섭외한 거 아니죠? 아니 나 배우들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잘생겼어? 사나이! UDT! 사나이! UDT! 예, 간결하고도 명확한 인사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 말 그대로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든 분들이에요. 아저씨 같은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왜 컴퓨터 막 두들겨 신원조회를 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맞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게 과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워낙에 UDTCL이 보안이 철저한 부대라서 네. 저희가 처음 섭외할 때도 얼굴 공개가 안 된다고 좀 곤란해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사정 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오늘 특별히 얼굴을 공개하겠다. 오! 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특별히 행군기라. 음. 국방TV 간판 프로그램 행군기라서 특별히 오늘은 얼굴을 공개하겠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녹화 끝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예. 끝까지. 예.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네요. 저도 맞아요. 엄청 신기해요. 막 그냥 옆에서 아우라가 오. 느껴져요. 뭐 저희가 오랜 시간 같이 녹화를 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봤을 때 베일에 한 5겹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게 단 한 번도 지금 웃지를 않으세요. 혹시 이거 분장 아니죠? 약간 지금 네. 웃었는데 비웃었어. 네. 그 표정 변화도 심지어 많이 없으시고 네. 사실 저희가 UDTC를 워낙에 유명해서 그 명성에 비해서 알려진 바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럼요. 비밀 조직 그렇죠. 느낌, 비조죠. 이런 예, 예.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UDTC는 비밀이 많은 거예요? 임무 자체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외부에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가족분들도 모르시나요? 뭐 부모님은 어디 뭐 일반 회사 다니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본인인 것도 당연히 아시고 UT라는 사실도 물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원하는 인원은 많지만 사실 또 선발되는 인원은 극소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UDTC를 지원하는 인원은 많지만 수료율은 30에서 40%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배출하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더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UDT 와 정말 UDT구나 싶은 게 그 말씀하실 때도 딱 각을 잡아요. 이렇게 딱. 리듬. 배출하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더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얼른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채원 씨 부대 속에서 빨리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클래식 채원이가 보증하는 클래스가 다른 부대, UDTC의 부대 속에서 보안이 허락하는 한에서 꼼꼼하게 준비했다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네. UDTC 해군 작전사령부 특수전 전단의 특전전대 특수임무전대로 대한민국 해군의 특수전 부대인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UDTC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정확히 알죠. 네네. UDT. 말씀해 주세요. UDT. U.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 동네 특공대. 너무한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UDT는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이라는 약자로 이제 즉 수중 파괴대라는 뜻입니다. 이제 SEAL은 Sea, Air, Land, 즉 바다, 하늘, 땅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천후 특수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UDT가 바다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 땅에서도 활약하는 진짜 전천후 부대였네요. 오, 몰랐어요. 오. 수중 파괴대. 이 이름부터 나름 이게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부서서 계속 살펴볼까요? 네, UDTC의 창설일은 1954년 11월 9일로 1945년 대한민국 해군 창설 9년 후에 창설되어서 그 역사를 같이 하는데요. 창설 과정에서 미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UDT는 미 해군 네이비실의 모차인 UDTC를 벤치마킹한 부대입니다. 6.25 전쟁 이후 상륙작전을 위한 해안 정찰과 수중 파괴 임무가 중요해졌고 당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군은
수중 파괴대 UDT를 운용해서 큰 성과를 냈는데요. 이에 주목한 우리 해군은 1954년 당시 미국 해군의 UDT 과정을 수료할 대원들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네요. 아, 그러네. 네,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체력이 우수하고 영어를 잘하는 7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UDT 과정을 수료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관으로서 UDT 1기 수료생 26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게 UDT의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UDT 과정이면 훈련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훈련을 받았던 겁니까? 네, 당시 대원들은 체력 단련은 기본이고 표면 잠수, 해상, 수로를 정찰하는 훈련, 해상과 육상, 그리고 수중에서 폭파하는 훈련, 생존 훈련과 전투 전술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훈련들을 바탕으로 지금도 UDT-7 대원들은 미국 해군 특수전 기본 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다에서 하는 임무에 중점을 뒀던 거네요. 네. 그러면은 실 바다와 하늘과 땅에서 하는 임무는 나중에 추가가 된 건가요? 네, 초기에 UDT 본연의 임무인 수중 파괴나 적 해안 정찰, 적 해안선 주요 시설을 기습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1976년 전천후 특수작전의 임무가 부여가 됐고 93년부터는 해상 대테러 임무도 부여가 됐습니다. 자, UDT실의 베일을 한 겹 더 벗겨볼까요? UDT실의 부대 모토는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노빠꾸, 한마디로 노빠꾸. 아이돌이 네, 노빠꾸. 아이돌 입에서 네. 빠꾸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 신선해요. 노빠꾸. 네. 어떤 작전이든 해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군인으로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수해낼 수 있고 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DT만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부대 신조도 있습니다. 이성우 중상님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나는 명예와 긍지 속에 필승의 신념을 다지는 해군 특전 용사로서 하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 하나, 명령에 복종하고 특공 작전에 목숨을 건다. 하나, 전회를 바탕으로 부대 단결에 앞서선다. 하나, 승리 앞에 겸손하며 패배를 모른다. 하나,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를 보호한다. 오. 이분들 자체가 사실 인간 네. 병기거든요. 음. 진짜 인간 병기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말씀하실 때 진짜 딱 무표정으로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가 맞아요. 않지 않아요? 목소리를 굳이 막 크게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거기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 어떤 위협적이면서 네. 약간 어떤 포스가 느껴져요. 맞아요. 예. 뭔가 그 내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임무를 네. 완수하겠다는 의지, 책임감, 뭔가 그 특전 정신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UDT실의 경례 구호는 뭔가요? 궁금해요. 저희 부대의 이제 경례 구호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두 글자로 끝납니다. 필승! 필승! 네. 이야. 그래도 UDT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호가 있잖아요. 예. 사나이! UDT! 아. 멋있어. 멋지죠? 다시 한번 해봐. 사나이! UDT! 아이 정말. 갑자기 이 구호는 무슨 뜻이죠? 뭐죠? 이 구호는 제가 UDT 대원이 되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구호입니다. 오. 주로 단체 활동을 하거나 이제 힘을 내려고 사용하는 구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이 멋이라는 건 부대 마크에서도 폭발합니다. 네. 고급진 느낌이 완전 제대로라고요. 오. 이야. 오, 아우, 때깔부터가 다르네. 아, 골드네. 금빛깔. 와, 야. 아, 근데 뭘 표현한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날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해군이니까 닷도 보이는 것 같고, 뭐죠? 네, 부대 마크를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맨 네. 위에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포식자인 독수리의 강인함을 상징하고 있고 공중에서 침투하는 특수작전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동그란 모양은 기뢰를 상징하며 기뢰는 바다의 지뢰를 나타내고 이건 바다에서 하는 폭발물 처리 임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부대 막 그 옆에 있는 거는 칼이랑 그 삼지창인가요? 예, 맞습니다. 칼과 삼지창은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들의 무기를 상징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닷은 바다를 무대 삼아 활동하는 해군, UDT-실 역시 해군의 일원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대 마크 안에 UDT-실의 임무를 요약 정리해서 담아놓은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부대 마크만큼이나 UDT-7 대원들은 특수전 휘장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따로 있군요. 이게 휘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UTC의 일원이 되려면 6개월간의 특수전 장교 초급반 과정을 수료를 해야 하고 이 혹독한 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휴장입니다. 휴장은 수료식 날 가족들이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 이 휘장은 진짜 가족들한테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특수부대에 이제 자원 입대한 것도 기특한데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정식 대원이 되는 날, 그날 영광스러운 날 내 아들에게 직접 달아주는 거잖아요.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두 분도 가족분들께도 직접 달아주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2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 날 부모님께서 이제 저의 왼쪽 가슴에 휴장을 달아주실 때의 기분은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일 겁니다. 솔직히 그날 달아주실 때 부모님 달아주실 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김진우 대위님. 약간 눈물 글썽했습니다. 아, 그래 울컥했죠. 사나이도 눈물이 난다. 사나이! 유니티! 자, 부대 소개서 계속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UDTC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어떤 임무요? 어떤 임무? 수많은 임무? 정답은 어떠한 임무든 해결한다 어. 입니다. 임무의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UDTC는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만큼 많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육상에서 작전 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위험 표적을 정찰, 감시하고 타격하는 전천후 특수작전을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폭발물을 처리하며 해상이나 육상 관할 구역 내에서 기뢰를 탐색하고 기뢰나 불발탄이 탐색되면 처리합니다. 또 핵, WMG 물질이 발견되면 폭발물 테러가 감지되어 대응하는 임무 또한 맡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예, 더 있습니다. 해상 대테러 작전도 수행하는데요. 해상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테러를 진압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요. 선견부대 특수작전이라고 해서 상륙 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위협 표적을 타격하는 특수작전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마어마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특수부대들끼리 자존심을 겨뤘던 그 프로 강한 부대의 미션은 실제 특수부대 대원들이 받는 훈련을 기초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프로에서 어떤 부대가 가장 빛났죠? 바로 또 UDT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시즌 1에서는 우승했고 시즌 2에서는 준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UDT가 빛날 수밖에 없던 이유 제가 요목조목 짚어왔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바로 일본 공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유티 다 보고 있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안 밀려? 이게 되게 밀자. 가드 시작. 하나 둘 셋. 다리 팍 박어. 다리 박어. 하나 둘 셋. 네, 먼저 IBS 침투 작전입니다. IBS를 들고 바다로 이동한 다음 패드를 저어서 포인트에 도달한 뒤 또 더미를 구조해서 육상에 도달하는 미션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랑 비슷한 훈련을 많이 하신다고요? 네, 저런 훈련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IBS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또 노를 젓는 패들링 훈련을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등의 훈련입니다. IBS를 머리 위로 들고 해안까지 수송하는 하드 캐링 훈련 역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IBS 이게 구명보트가 엄청 무겁지 않나요? 보통 140km 정도 되는데요. 5에서 7명의 장병들이 함께 고무보트를 들고 이동을 합니다. 14kg가 아니라 140kg. 140kg. 와, 근데 그냥 들고 이동하는 건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TV에서 보니까 제가 이거를 머리에 이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훈련하나요, 혹시?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초급반 극기주에 IBS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5일 동안 IBS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IBS를 머리에 이고 산을 타기도 하고 행군을 하기도 하고 해상에서 패들링도 합니다. 쉴 때 역시 IBS는 땅에 내려놓지 않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가 되겠죠.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되면 이게 함께하는 전우가 힘들어지니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워낙 UDT실이 비밀이 많은 부대라 풍문도 많은데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된 거라서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UDT실 뭐 수영 실력이야 워낙 알아주잖아요. 수십 킬로미터를 맨몸으로 수영을 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2인 1조로 2명이 같이 바다 수영을 3km를 그것도 맨몸으로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맨몸으로 장시간 수영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생존 능력과 수온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긴 거리와 긴 시간을 맨몸 수영을 이제 함으로써 그런 훈련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저 들은 얘기가 팔다리를 묶어놓고 몸만 이렇게 움직여서 수영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요거는 좀 과장된 얘기겠죠. 아닙니다. 그 전혀 과장된 부분은 없고 아 그래요? 만약 인질로 잡혀서 포박이 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체를 포박한 상태로 포박 수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두 분도 수영 실력이 뭐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려도 살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적지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이 UDT의 별명이 바다의 상어였거든요. 정말 그 별명이 납득이 갑니다. 예. 자, 다음 장면은 뭔가요? 종합 7탄 사격. 야, 지금부터 시간 됩니다. 첫 발이 어려워. 쐈어요. 명중. 쐈어요. 맞았어요. 명중. 총알은 3발. 와! 우와! 대박이다. 와. 와, 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사격입니다. UDT가 사격에 특화된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한테는 의외가 아니에요. UDT 사격실 월등한 건 워낙 유명해서 생각해보세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려면 그렇죠. 정말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이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UDT 대원들이 흔들리는 구조물 위해서 사격 연습을 한다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거의 로빈 후드 수준이라던데. UDT실은 사격 훈련을 정말 많이 합니다. 권총 사격부터 정밀 사격, 기동 사격을 하는데 여기서 UDT실만의 차별화된 사격은 선별 사격입니다. 선별 사격은 뭐 목표물 선별해서 사격을 하는 건가요? 이제 인질과 범인을 이제 구분하는 사격입니다. 특히나 선별 사격 훈련을 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표적에 인질과 범인을 구분시켜 놓고 범인만 사격하도록 훈련을 하고요. 장애물을 피하거나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타겟에 정확히 명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엎드려 싸, 뭐 서서 싸, 뭐 이런 수준의 훈련이 아니네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사격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네. UDT실은 테러 상황이나 인질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전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월에 무조건 10번 이상, 연간 3,000여 발 이상 훈련을 한다던데 맞나요? 이게 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1만여 발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강한 부대들 그 네. 미션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했던 미션이 그 여러분 혹시 인질 구출 미션 기억하세요 다들? 인질 구출 미션? 자, 구민철. 제압해야죠. 먼저 샀어. 네. 그러면 대항군이 곤란하지. 야, 구민철 잘하네. 수색을 하고 있었어. 자, 아군이 여기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UDT를 위해 판을 깔아준 미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상 대테러 미션, 선박에서 적에 대항해 인질을 구하는 미션이었거든요. 실제로 대테러 훈련도 자주 하시나요? 네,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UDT 대원들은 해상 대테러 훈련에 특화되어 있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립을 타고 선박에 접근한 다음 로프를 이용해 등반을 실시하기도 하고 헬기를 타고 패스로프로 강하에서 선박에 진입하는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전 같은 훈련들이 빛났던 작전이 있었잖아요. 아덴만 여명. 네.
아덴만에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해적에 납치됐을 때 누구보다 훌륭하게 구출 작전을 성공해낸 분들이 바로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적으로 떨친 사건이었죠. 아, 정말 대단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또 어떤 업적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다양한 업적이 있습니다. 먼저 1983년 부산 다대포 해안 침투 간첩선 탐색과 1993년 서해 해리오 여객선 구조,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시 잠수함 내부 수색 작전, 2002년 참수리 357호정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네, 아, 정말 K군대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전천후 특수부대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사나이 유니티! 오늘 전군 부대 자랑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TV 앞으로 모여 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파헤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과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10초 안에 방귀 낄 수 있어? 해봐. 군대가 아니라 개그맨 합숙소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많이. 채원 씨, 저희 개그맨들도 이렇진 않아요. 이상하네요. 네. 달이 밝게 뜬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제 위치에서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묘합니다. 누구 하나 미동도 없이 말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근데 A 병사가 입을 엽니다. D 병사 어디 갔노? 그리고 또다시 부지런하게 오가는 시선들. 그 끝에는 B 병사가 있었습니다. 뭔가 누가 점호해야 되는데 뭐 사라진 건가요?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연 B 병사는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겨 학교 가십니다. 군대에서 학교라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날아오는 대답은 더 이상했는데요. 야, 그거 한번 쳤던 멘트잖아. 그거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소고기 사먹겠나? 몽두기로 맞겠지. 제가 이 개그맨의 촉으로 이 앞의 상황을 네네. 종합해 볼 때 네. 대병사 어디 갔노? 학교 가십니다. 이거는 네네. 개그인 것 같은데 이 대화가 필요해 그걸 패러디한 느낌이고요. 네네. 네네. 그래갖고 소고기 사 먹겠나? 뭐 몽둥이 맞겠지.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했던 개그들인데. 익숙하시죠? 예. 맞아요, 네. 맞아. 뭔가 그럼 개그 꽁트를 그러니까요. 부대원들끼리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지? 난 도통 사실 감이 안 잡혀요. 그쵸? 군대에서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끝나자마자 푸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음이 빡 쏟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병사는 금방이라도 툭 치면 눈물이 쏟아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묘한 게 설마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은 모두 자리에 다 누웠어요. 이때 어둠 속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들려오는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A 병사였어요. 네. B 병사야, 너 잘못했지? 꽁트가 안 되면 슬랩스틱으로 가. 10초 안에 방귀 낄 수 있어? 해봐. 그럼 용서해 줄게. 군대가 아니라 개그맨 합숙소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많이. 채원 씨, 저희 개그맨들도 이렇진 않아요. 이상하네요. 네.
이불 속에서 엉덩이를 꿈쩍거리며 용을 쓰던 비병사. 비병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생활관에는 일순간 폭소가 터졌는데요. 뒤에서는 또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야, 저 자식 저거 내일 변산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야, 역시 재능이 있어. 싼 채로.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진짜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웃고 있고. 저는 좀 화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이 난 재미가 진짜 없어. 그냥 어이만 없어요. 일단 제 유행어를 썼다는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 생활관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A 병사가 보니까 선임인 것 같은데 B 병사를 무슨 뭐 개그맨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내막은 좀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A 병사가 B 병사를 좀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을 몇 달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날은 생활관에 신병이 전입 오는 날이었어요. 바짝 긴장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던 비병사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노래 불러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A병사였어요. 신고식 같이. 근데 아직도 전입 첫날 이렇게 노래 부르라는 사람이 있네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라떼는 뭐 그냥 허다했죠. 그냥 뭐 기본이었고. 근데 이제 노래를 시켰어. 근데 잘 불러. 네. 그러면 선임들이랑 좀 금세 친해질 수는 있었어요. 와 근데 노래를 못하면 어떡해요?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노래 한 곡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병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라는 선임병의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네네네. 아 진짜 얼마나 떨릴까요? 저 같아도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낯가림 있고 수줍음 많은 친구들은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재촉에 못 이겨 결국 입을 뗀 B병사. 허나 곧 A병사의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야, 성공 뭐냐? 센스 국만 먹고 네가 군생활 잘할 수 있겠어? B병사가 부른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거 이렇게 그런 노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한테 불러줘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뭐 B병사는 사랑도 받아야 되고 네. A병사한테 사과도 받아야죠.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든지 한번 웃겨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B병사가 A병사와 함께 야간 경계 근무를 서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또 이상한 거 시킬 것 같은데. 근무를 선 지 이제 10분쯤이 지났을까요? A병사가 B병사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와 무슨 재밌는 얘기 맡겨놨나요? 이게 라떼도 많았죠. 이렇게 선임이랑 야간 경계 근무 서면은 야 사회 있을 때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러면 해요. 맞아요. 근데 근무를 뭐 한 번 쓰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계속 재밌는 얘기 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막 지어서 억지로 짜서 막 지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없는 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내서 썰을 푼 B병사. 그런데 예상 외의 반응이 돌아옵니다. 야, 진짜 웃긴다. 김대희야? 너무 와닿지 않는 근데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A병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나 다음번 근무 때도 좀 웃겨줘라. 그때 못 웃기면 뒤짐. 네 간무 때도 뒤짐. 하고는 혼자 웃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왜 후임병이 웃겨야 하는 거죠? 남 간물대 뒤진다고 협박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아유 그리고 남 웃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이후 B병사의 검색창은 이런 키워드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군대 웃긴 썰, 여자친구 웃긴 썰, 진짜 웃긴 썰. 그놈의 썰을 찾느라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고요. 오죽하면 사회 친구들에게도 재미난 얘기 없냐며 국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썰 구걸하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A 병사가 B 병사한테 웃기는데 재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설마요. A 병사는 B 병사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 그날 B 병사를 관물대 안에 가두고 문을 닫고 안 열어줬어. 문을 닫고 안 열어줬어. 생각하는 시간을 가자. 이렇게 말이죠. 아 그러면 그 아까 네 관물대 다 뒤짐이라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와 진짜 이렇게 괴롭히는 게 더 악랄한 것 같아요. 자기는 웃어버리면 끝인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할지 진짜로. 특히나 B병사는 수요일 저녁이 가까워지면은 거의 공황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날은 A병사에게 성대모사를 보여줘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운을 뗀 B병사. 어디 파병가요? 어디 무슨 파병가요?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광현 네. 중위가 했었던 네. 거를 어디 무슨 파병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김대희 씨가 라디오스타 가서도 한번 하고 네, 약간 행군계 전설처럼 도는 개그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성대모사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생활관 분위기가 평화롭지 못하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일순간에. 이게 성대모사를 웃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나 성대모사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아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선임 한 번 못 웃기냐. 예의가 없네. 막 이러면서 폭언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대묘사로 못 웃길 거면 몸개그 보여달라고 막 이런 주문도 막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몸개그라는 것도 갑자기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원숭이 같은 동물을 흉내를 내라는 거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B병사의 몸에 멍투성이었다고. 아이고. 무슨 비병사가 광대도 아니고 너무 불쌍해요. 너무하다. 야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친데요. 그렇죠. 어? A병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B병사에게 걸그룹 춤을 시키는데요. 민소매를 여성 속옷처럼 만들어 입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여성스럽게 춤을 춰보라며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죠. 우스꽝스러운 B병사의 모습을 보고 A병사는 깔깔대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뭐 성희롱이죠, 이거는 사실. 그렇죠? 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A병사는 B병사에게 툭 하면 재미있는 멘트를 한번 생각해내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 멘트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면 바로 욕설이 날라왔고요. 그렇게 웃음을 핑계로 재미를 핑계로 장난삼아 B병사를 괴롭혔던 겁니다. 자,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B병사가 활달하고 평상시에도 남을 웃기는 걸 즐기고 웃기는 재주가 있는 친구여도 이런 상황이 되면 힘든데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B병사한테는 정말 몇 배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시키는 것도 정말 다양하게 시키고 있어요. 노래 시켰다가, 춤 시켰다가, 성대모사 시켰다가, 몸개그까지 시켰잖아요. 아니 웬만한 개그맨도 이거 다 소화하지 못하지 않나요? 어부하는 사람들도? 거의 뭐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뭐 신병이 무슨 광대도 아니고 자기 개인 기쁨조도 아니고 좀 너무 정도가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못 웃긴다고 괴롭히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악질이에요. 제가 지금 입대했으면 저는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을 겁니다. 행복하자고 재밌자고 개그를 하는 건데 그걸 핑계 삼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죠. A병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A병사도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후임병들에게 똑같이 내리사랑을 하는 거죠, 이제.
부대의 전통을 빙자한 악습이자 없어져야 할 관습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나도 신병 때 당했으니까 고참이 된 지금 나도 신병에게 시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전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보상의식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갑질이고요. 네. 근데 비병사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 게 개인 정비 시간을 재밌는 이야기 찾느라 다 썼잖아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건 엄연한 휴식권 침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병사들은 일과 후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초과 근무, 훈련,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을 뿐더러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기본권인 휴식권을 침해당한 상황입니다. 이게 갑자기 웃겨봐 해서 웃기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개그 코드도 다 다르고 이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비병사는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란 말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군복무를 하는데 이제 부적응 요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무 이탈이나 기타 다른 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병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리적인 문제로 되게 시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얘기가 재미없으면 관물대에 가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건 감금을 한 건데 범죄 아닌가요? 네. 감금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휴식권뿐만 아니라 비병사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비병사가 A 병사를 웃기지 못하면은 예의가 없다. 선임에게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선임을 웃기는 게 예의예요. 예? 이거는 웃음을 핑계로 그냥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괴롭히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A 병사는 B 병사가 어떠한 행동을 했어도 아마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제 신병을 괴롭히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희열 이런 거를 느끼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못 웃기면 그냥 욕하면 되고요. 질책하면 되고 웃기면 그냥 즐기면 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는 그냥 전형적인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수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임을 웃기는 게 예의면 저는 지금 20몇 년째 전 국민에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다 눈을 깔고 웃고 있잖아요. 우리 채원이 지금 얼굴 시뻘개진 거 안 보이세요? 립 서비스. 그런데 비병사가 생각보다 웃기지 않으니까 말보다 이제 행동으로 웃기라고 하잖아요. 방귀를 껴봐라 아니면 갑자기 넘어져 봐라.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발을 걸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명백히 폭행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발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비병사가 다치게 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발을 걸지 않았다고 해도 넘어져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으면 그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거는 폭행이라기보다는 폭행죄는 좀 애매할 수 있고요. 협박으로 이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넘어져 봐라. 이런 것들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여럿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병사들이 좀 말려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워가지고 말리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말리질 않았잖아요. 대체 왜 생활관의 병사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대 내 악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단절해야 하는데 모두 같이 있었던 병사들 모두 본전 생각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같이 즐겼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그냥 다들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냥.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 생각들이 팽배하지 않았나 그렇죠. 싶네요. 예.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 사건인 사건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후임들에게 웃음을 억지로 강요한 사건인데요. 가 병사는 평소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이 다른 병사들에게 웃긴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했죠. 선우님끼리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웃으면 분위기도 좋고 즐겁죠. 네. 문제는 웃자고 하는 가 병사의 이야기가 전혀 웃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거 참 씁쓸하고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잘하시네요. 네, 뭐 이런 유행어를 막 남발하는가 하면 네. 그러니까 시도 때도 하면 이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았겠네요. 네네네. 네, 뭐 타인의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말장난까지 눈치 보지 않고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개그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법이죠. 네. 가 병사는 후임 병사들이 본인 얘기에 리액션이 없거나 웃지 않으면 화를 내고 후임들을 괴롭혔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 사회에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맞춰드려야 되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경청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야 하고 뭐 주로 뭐 부장님, 팀장님, 이사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후임들이 좀 꽤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장님이 일장 연설하시다가 네. 뭐 내 말이 너무 기나? 길면 기차. 역시 부장님! 기차! 자네는 왜 안 웃나? 길면 기차!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분위기 네, 뭔지 이거, 알죠? 네. 네. 그 중에서도 나 병사는 가 병사에게 환하게 웃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던 후임이었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던 도중 그날도 역시 가 병사가 라떼 시절 이야기를 자랑처럼 떠들어댔는데요. 나 병사 입장에선 이미 20번도 더 넘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나 병사의 리액션이 뜨뜻미지근하자 결국 가 병사는 나 병사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20번을 더 들은 얘기에 무슨 리액션을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이거는 뭐 전문 동원 방청객분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리액션하기 힘들죠. 힘들죠. 네. 결국 가 병사의 언행에 문제점을 느낀 병사들은 상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가 병사가 자신의 개그에 웃지 않는 병사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하고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많고 장기간 지속된 점에 비추어서 중대하고 계획적인 위반이라고 보았고요. 강등 처분을 받아서 가 병사는 한 계급이 강제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참 뭐 리액션이라는 게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듣고 공감하고 반응하고 진짜 웃기면 그때 웃고 뭐 이런 게 사실 그냥 맞아요. 뭐 리액션이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했던 말 또 하면서 그때마다 반응을 해주길 바라고 또 웃기지도 않은데 또 일부러 웃어줘야 되면 이거는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곤욕이죠. 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도 뭐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수십 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놀리는 것 같죠? 이것만으로도 아마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리액션 안 해줬다고 해서 욕설까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환청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안 웃긴 개그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비하는 개그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개그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발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어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모욕에 이르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병사는 B 병사에게 끊임없이 노래, 춤, 성대모사들을 강요하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병사의 행위로 인해서 B 병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혹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합니다. 걸그룹 춤을 시키면서 옷도 이상하게 입히고 뭐 엉덩이도 툭툭 치면서 성희롱적인 행동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네.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는 무척 심각한 행동입니다. 이성간이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서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데요. 이럴 경우는 추후 전역을 하더라도 교사,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등 취업 시에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네. 자, 비병사는 원래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성대모사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A병사에게 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A 병사가 유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혹행위 등을 당했던 피해자가 이후에 급성 스트레스 적응 장애, 불면 증상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예방책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빠르게 국방 헬프콜이나 법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확실히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일단 법무에서 군내 인권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영 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관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휘관이나 각급 부대 간부들에 의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더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행군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후임 병사는 선임 병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너 지옥에 가는 건 내가 못 봐. 혹시 이단, 사이비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야? 제발 성경 치워. 너가 지금 교회 망신 다 시키는 거 알지? 이거는 뭐 폭언 수준 아닌가요? 멀미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과연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가능은 없다. 유대진 씨 전우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바로 유대티다! 우리 유대티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이 유대티!